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모두 암 환자이거나 그들의 가족들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음식을 맛볼 수 있다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의학계와 식품연구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한 손에 작은 뿌리를 들고 이것은 자연이 준 항암제라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위험한 약초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자란 산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산삼이 이토록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바로 미슐랭 스타 셰프가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모두를 줄 서도록 만든 한국의 산삼 요리. 도대체 어떤 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 이거 못 먹겠어. 딸 올리비아의 말에 나는 얼어붙은 듯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세계각지의 미식을 만들어내던 제 손으로 정성껏 차린 음식이었지만 딸의 입에는 한 숟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장면 앞에서 저는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LA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입니다. 수많은 손님들에게 찬사를 받아왔고 때로는 요리 혁신을 이룬 셰프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 올리비아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그저 무력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12살, 언제나 밝고 생기 넘치던 아이였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웃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딸의 미소를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올리비아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식욕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무엇을 시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올리비아는 음식을 거의 삼키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버거워할 만큼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암 환자들에게 좋다고 알려진 모든 식재료를 찾아냈습니다. 레스토랑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매일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먹으려는 의욕조차 잃어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요. 올리비아의 고백은 너무나 힘겨워 보였고 저는 또다시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올리비아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매일 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무력감 속에서 오래된 친구인 제임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의과대학 교수로 암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그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엘리자, 혹시 한국 산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산삼. 한국에서 나는 거라고? 무슨 뜻이야? 제임스는 최근 참석한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논문은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회복시키는데 한국 산삼이 매우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봉화라는 작은 지역에서 연구된 이 산삼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라나 약효가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산삼이라니 제가 요리사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재료를 접하며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임스는 논문의 신뢰성을 확신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논문의 저자가 직접 연구한 자료야. 봉화라는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서 산삼을 채취해 실험을 했더라고. 올리비아를 위해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봉화라는 지역과 산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희망을 품었지만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과연 제가 딸을 위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저는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다시 웃는 날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겠다고. 아직 그때는 몰랐습니다. 봉화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제가 어떤 기적을 만나게 될지, 그곳에서 얻은 산삼이 제 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이곳이 봉화인가요?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봉화역에 내리자마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과 들, 그리고 맑고 차가운 공기가 미국의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제임스가 소개해준 임종훈 박사였습니다. 그는 봉화에서 산삼을 연구하며 이 지역 전통 방식의 가치를 지켜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저를 환영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삼이 올리비아에게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돕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박사는 봉화의 자연환경과 산삼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하며 저를 지역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봉화는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마을로 토양과 기후, 그리고 깨끗한 물이 산삼이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산삼이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길러낸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삼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곳의 토양과 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세심한 관리가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이죠.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산삼의 가치와 깊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저를 봉화의 작은 전통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노부부는 30년 넘게 산삼 요리를 연구해온 분들이었습니다. 산삼은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맛도 많이 좌우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을 땐 쓴맛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지요. 그들은 산삼의 쓴맛을 어떻게 조리로 완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부부는 산삼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저에게 생 산삼을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직접 맛을 보면 어떤 요리가 필요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산삼 한 뿌리를 손에 들고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쓴맛이 혀끝에 퍼지며 강렬한 떫은 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씹다가 결국 물을 마시며 삼키고 말았습니다. 정말 쓰네요. 올리비아가 이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노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조리가 중요합니다. 쓴맛을 줄이고 몸에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기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이 먹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삼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산삼을 깨끗하게 씻은 뒤 천천히 삶아냈습니다. 진액이 우러나올 때까지 끓이면서 다른 재료를 함께 넣어 쓴맛을 중화시켰습니다. 쓴맛을 완화하는 데는 꿀과 대추, 그리고 봉화에서 나는 맑은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대추와 꿀은 산삼의 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래 끓일수록 아이들이 먹기 좋은 맛으로 변하지요. 그들의 요리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부부는 마치 산삼과 대화를 나누듯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산삼죽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쓴맛은 거의 사라지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노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삼은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보물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죠. 저는 그날 밤 그들이 요리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대추를 넣는 시점, 꿀의 양, 그리고 산삼 진액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요리사로서 오랜 경험을 쌓아왔지만 그들의 손길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겸손함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부부는 포장된 산삼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산삼이 올리비아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건강해진 딸과 함께 다시 찾아와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산삼과 봉화의 사람들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히 약초가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산삼과 함께 배운 요리법을 챙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낼 거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LA로 돌아가 올리비아를 위한 요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때는 몰랐습니다. 봉화의 산삼과 그 요리가 저와 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LA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여행 가방에서 봉화에서 가져온 산삼을 꺼냈습니다. 귀한 산삼을 손에 들고 보니 봉화의 따뜻한 자연과 그곳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산삼이 정말 딸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지만 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봉화에서 배운 대로 첫 산삼 요리는 단순한 산삼 죽이었습니다. 산삼을 깨끗이 씻어 진액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천천히 삶아낸 뒤 대추와 꿀로 쓴맛을 중화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삼키기 쉽게 부드러운 질감으로 완성한 죽은 은은한 향과 따뜻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딸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엄마가 특별히 만든 죽이야. 한 번만 먹어보자. 딸은 침대에서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또 쓴 거 아니에요? 그냥 못 먹겠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했습니다. 이건 달라. 엄마가 아주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특별한 레시피야. 딱 한 입만 먹어보자. 맛없으면 안 먹어도 돼. 올리비아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한참 씹더니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쓰지 않아요. 약간 달고 부드러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지? 이건 내 몸에 좋은 음식이야. 조금만 더 먹어보자. 그날 딸은 오랜만에 한 그릇의 반 이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삼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매일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올리비아가 좋아하던 서양 요리에 산삼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크림 리조또를 만들 때 산삼 진액을 섞어 은은한 향이 배어들도록 했고 쓴맛을 줄이기 위해 크림과 치즈로 맛을 조화롭게 했습니다. 완성된 산삼 리조또는 부드럽고 고소한 향이 딸의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이걸 먹어볼래? 내가 좋아하던 리조또야. 딸은 반신반의하며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산삼 들어간 거 맞아요? 맛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특별히 만든 거야. 맛있지? 산삼 리조또를 시작으로 저는 서양식 요리에 산삼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산삼 소스를 곁들인 스파게티, 산삼을 갈아 넣은 감자 수프, 산삼과 과일을 섞어 만든 스무디까지. 올리비아는 매일 조금씩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놀랍네요. 올리비아의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면역력과 관련된 주요 수치들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특히 백혈구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믿기지 않아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치료가 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로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눈물이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봉화에서 배운 산삼과 요리 덕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산삼 요리를 꾸준히 만들어 딸에게 먹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체력을 회복했고 병원 검사 결과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암과 관련된 주요 수치들이 서서히 안정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딸이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씩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격스러워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엄마가 정말 행복하다. 딸의 회복 소식은 병원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 가족들이 제게 다가와 요리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아이도 조금만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요리하신 건가요? 저는 봉화에서 배운 대로 산삼을 활용하는 법과 서양식 요리로 변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산삼을 손질하며 봉화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따뜻했던 그들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산삼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저와 딸에게는 생명의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직 그때는 몰랐습니다. 산삼 요리가 제 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될 줄은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올리비아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암과 관련된 주요 수치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고 병원 검사 결과마다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상태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암 수치가 안정적이고 특히 면역력과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향상됐어요. 꾸준히 관리한다면 더 나은 상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희망의 불꽃이 크게 타올랐습니다. 물론 아직 완치라는 단어를 말하기엔 이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올리비아가 천천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봉화 산삼이 가진 효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삼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기적 같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먼저 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산삼 요리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환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만든 산삼 리조또와 감자 수프, 스무디 같은 요리를 소개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산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제 딸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SNS에 올리비아가 먹었던 산삼 요리 사진과 요리 과정을 올리며 봉화에서의 경험과 산삼의 효능에 대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봉화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져온 산삼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이 산삼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제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산삼의 효능과 봉화라는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봉화라는 곳은 어디인가요? 산삼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저희 가족도 꼭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뉴스는 물론 글로벌 미디어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봉화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준 정성, 그리고 산삼을 통해 느낀 감동적인 경험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봉화 산삼은 단순히 희귀한 약초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선물입니다. 저는 이 산삼이 가진 치유의 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건 이 산삼 덕분이에요. 봉화의 산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자연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봉화를 찾아 산삼의 채취 과정과 전통 요리법을 배우며 그곳의 자연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삼의 세계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봉화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었고 주민들은 산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산삼 요리를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산삼 리조또와 산삼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 그리고 산삼 크림 수프는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이 특별한 메뉴를 맛보기 위해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산삼은 단순히 몸에 좋은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리비아가 건강을 되찾은 뒤 저는 딸과 함께 다시 봉화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해진 딸은 봉화의 산길을 따라 걸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내가 다시 살아난 곳 같아요. 정말 멋져요. 딸의 그 말에 저 역시 감격스러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임종훈 박사와 노부부는 올리비아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올리비아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다니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놀라워요.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전해주신 산삼과 그 마음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에게 준 이 귀한 선물에 대해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산삼의 채취가 이루어지던 숲을 걸으며 저는 딸과 함께 그곳 자연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깨끗했고 봉화의 자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봉화에서의 마지막 밤, 딸은 산삼 진액을 천천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산삼은 정말 특별해요. 저를 구해준 기적 같은 친구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봉화와 산삼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봉화 산삼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진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다시 웃음을 되찾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연이 준 선물과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